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일주일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조금 전 입국장에 들어서면서 한 직원은 외쳤습니다. 돌아왔다, 자유다. 이 그간의 우여곡절, 노심초사, 무사 귀국을 한 줄로 압축하는 듯 했는데요. 애타게 기다려왔던 어머니는 돌아온 딸을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입국 당시 현장 강보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애틀란타에서 15시간을 날아온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 23분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고국 땅을 밟자마자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근로자 316명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마스크에 편한 복장 차림. 하지만 면도도 못해 피부는 거칠어졌고 갑작스러운 구금 생활의 피로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한 남성은 공항을 빠져나가며 큰 목소리로 자유를 외칩니다.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주차장으로 이동한 근로자들. 주차장에는 반려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가족부터 친구, 동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근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비출 때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아는 얼굴이 보이면 애타게 이름을 불러봅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린 딸을 얼싸안고 흐느껴 우는 어머니.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봐서.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서로를 발견하고 꼭 끌어안습니다. 근로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은 한국인 316명,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적 등 외국인 14명입니다. 구금 8일만 송환입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인천공항을 찾아 구금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직접 미국으로 향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륙할 때 모두 같이 박수를 치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그야말로 감옥인데 오죽했을까요? 오늘 귀국한 근로자들 끔찍했던 이 미국 구금시설 생활에 대해서 토로했는데요. 화장실도 오픈된 한 방에서 80명이 수용되기도 했답니다. 자, 동맹국인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불만도 했다고 하는데요. 김세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근로자들은 당시 열악했던 구금 상황에 대해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수갑 차고 발목 차고 팔찌 차고요. 끌려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수갑 같은 경우는 햇빛에 달궈져서 되게 뜨거운 상황에서 차고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때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꽤 많고요. 현장에 통역사가 없어 영어로 된 영장 뜻도 모른 채 서명한 근로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체포 영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못 읽는 분들은 영장인지 모르고 이제 그냥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노후화된 수용소에서 한때 방 하나에 80명가량이 지내기도 했다는 근로자들.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천막 하나, 그냥 딱 상체 정도 가릴 수 있는 천막 하나. 그렇게 다 70명 한 방에 70명, 80명 잠자기도 힘들고. 동맹국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침대도 모자르고 매트리스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됐어요. 우리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죠. 하루 미뤄진 귀국길에 큰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수갑을 저희가 버스에서 차고 이동을 하냐 아니면 안 차고 이동을 하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연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차고 가도 되니까 어떻게든 그냥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가. 미국 재입국 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직원들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몇몇은 이 미 이민 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몇 년을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 중 일부가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강제로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채널A에 구금시설 내 미국 측 당국자가 자진 출국하겠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몇 달, 몇 년을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들의 강압적 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당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까지 구금시설에 붙잡아둔 이른바 싹쓸이 구금 방식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구금 한국인들을 대리하는 한 미국 변호사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금됐던 한국인 일부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비즈니스 방문 비자로 불리는 B1 비자를 받은 사람까지 구금한 건 사실상 불법 감금이라는 겁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떠났지만 미국 비자 제도의 허점과 외국계 기업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방금 전 귀국한 이 근로자 한 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방금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너무 생생한 얘기를 좀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 예.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단속 당시에 그때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단속 당시 상황이 이 단속반들이 총까지 들고 와서 장갑차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좌우간 주위에 경찰들이 다 도로 봉쇄 다 하고 예.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보니까 헬리콥터까지 떠서 숨어 있는 사람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헬리콥터가 계속 그 하늘에 현장 위에 떠서 예. 제가 알기로 지금 한 몇 시간 정도 인원이 다 색출될 때까지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무슨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숨어 있는 사람까지 다 지적을 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막 체포하듯이 좀 강압적으로 데려갔나요? 총을 들이대면서 일단 체포해 갔으니까 그 당시는 좀 무서웠죠. 총을 들이대니까.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구금시설로 가셨어요. 시설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조사를 계속 받으셨던 거죠, 그 안에서? 조사가 많아도 제가 봤을 때 한 3교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밤샘 조사를 했는데 저도 한 3시간 정도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뭘 물어보나요? 대화가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예. 대답만 해줘서 주로 사는 데가 어디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데는 어디냐, 가족이 몇 명이냐, 결혼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예. 재판을 안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금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전해졌는데 무슨 한 방에 80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건 정말 사실입니까? 보면 1번 방에서 5번 방까지 있는데요. 예. 보통 한 방에 한 7, 80명씩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뭔가 좀 그럼 사생활 보호도 안 됐을 것 같고 화장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의약품 같은 건 잘 들어왔나요? 좀 아프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의약품은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아픈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교도관들이 간호실로 데리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나 혈압에 있는 분들은 약을 사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이게 제일 불안한 게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어땠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누더럽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저런 소리가 막 나오는데 예.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영사관 직원이 나온다더라, 이제 카더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예. 영사관 직원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한 3, 4일 정도면 이렇게 나가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영사관님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뭐 처음에 그래서 예.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뭐 석 달 얘기도 있었다고 들리던데요. 그런 얘기는 이제 예.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왔지만 예. 저희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한두 사람씩 해서 적은 인원이 걸렸을 때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러다가 당초 네. 돌아오려던 계획보다 하루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때 저 같으면 정말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나가는데 예. 자기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걸로 좀 합의점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설명을 좀 해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네. 예, 이제 좀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자, 미국 측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풀어주자마자 이번엔 또 관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관세 문서에 서명을 하든가 아니면 더 높은 관세 25%를 내던가 블랙 아니면 화이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를 향해 관세 협정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지 반나절 만이었습니다. 왜 사인을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러트닉 장관은 마치 해당 발언을 본 듯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 25%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의 상호 관세를 15%로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투자 패키지 구성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차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일본이 협정에 서명하는 걸 지켜봤겠지만 유연함은 없다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미 협상의 원칙 가운데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길에 오른 당일에 나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올바른 비자를 받고 일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탓을 우리 기업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도저히 관세 협상에 서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자, 취재를 해봤더니요. 미국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세우고 거기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으라고 미국 측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익 대부분도 미국이 가져가고요. 우리 정부는 관세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에 서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홍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바로 홍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에 특수 목적법인 SPC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이 출자하면 SPC를 통해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게 미측 요구라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국부가 그대로 유출되는 건데 이 방식으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지난달 기준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3%에 이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투자를 진행하면서 외환시장 충격을 어떻게 해소할지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은 상당히 교착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세부 협의 사항에서 많은 입장 차이가 있다, 조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5% 관세가 지속되면 자동차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최악의 경우 다음 미국 대선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자, 대통령실 취재하는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미국과의 기싸움이 지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관세 협상 서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 두고요. 네, 대통령실을 취재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면요. 정권 탄핵감이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명료합니다. 일단 관세 협상 때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자,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486조 원인데요.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지난달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돈이라 우리는 이거 다 현금이나 달러로 주면 제2의 외환위기 아니냐, 제2의 YMF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홍 기자가 이제 단독 취재한 걸 보니까 무슨 SPC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SPC라는 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한국한테 미국에 투자할 돈을 태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SPC 그 자체보다 거기에 태우는 그 3,500억 달러의 돈의 형태인 겁니다. 우리 측은요. 현금은 그중에 5%는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대부분은 좀 빌려주거나 좀 보증만 서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 돈을 100% 달러, 그러니까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SPC에 만약에 돈을 넣어요? 그러면 그걸로 우린 돈을 벌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또 문제인데요. SPC에 돈을 넣으면 미국이 쓸지는 미국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 대부분도 미국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궁금한 대목인데 일본은 서명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은? 네, 일본은 저희가 한번 떠올려 보면 8일 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랑 똑같이 SPC를 만들었고 그리고 액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5,500억 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765조 원인데요. 근데 그중에 얼마가 현금이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어제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합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이면 합의 없다.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 압박에 못 이겨 대충 서명하고 끝내는 이면 합의는 못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 러트니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수위의 지금 압박이 아니거든요. 결국 세게 붙는 거예요, 그럼? 네, 러트닉 장관과 저희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보면요. 정말 강대강입니다. 러트닉 장관은요. 관세 협정에 서명을 하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 어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익되지 않으면 사인 안 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그래? 그러면 관세 2달 전 합의한 15% 아니고 25%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관세 15%에 서명했는데 일본 자동차와 경쟁하기 힘들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대통령 합리성과 공정성에 벗어난 협상 하지 않는다 했죠. 현금 486조 퍼줄 바에야 그냥 관세 25%로 버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난감한 상황인데 버틴다면 버텨는 지는 겁니까? 네, 미국은 뭐 버텨도 상황 달라질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연함은 없다.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일은 없다는 건데요. 근데 대통령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 못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태울 3,500억 달러뿐 아니라 1,500억 달러, 저희 민간 투자까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자고 말을 합니다. 자, 러트닉 장관이 이렇게 압박을 하지만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둘 다 서명을 안 하고 장기화하면 양쪽 다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투자 성과 못 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관세 25%로 계속하면 자동차 업계가 타격받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네, 아는 기자 홍지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반문했죠. 자,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였는데 이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는 삼권 분립 침해라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확고한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41개 법원 법원장들을 소집했습니다. 법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된 건 코로나19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법원장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2주간 일선 판사들 의견을 미리 수렴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빼서 외부에서 고른 판사로 옮기는 건 사법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 후보 추천권을 주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가 위헌 판정을 받을 경우 오히려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나온 법원장들 의견을 토대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도 점점 강공 모드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위헌이 아니라고 힘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일제히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부원장 건으로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2심 유죄 판결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결정한다며 사법부를 더 몰아세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당연히 위헌 아니죠. 국회가 정하면 돼요. 한 발 더 나아가 대법원을 향해 김용 전 부원장 무죄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1심, 2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김용 부원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김용 부원장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사법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고 봅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를 언급하며 국민 명령을 받들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사법부 반발은 오히려 입법권 침해라고 했고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다른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더 센 사법개혁을 예고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민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행정처와 위헌이 아니라는 대통령과 민주당 맞서고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요,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국회 선출된 국회가 법원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그것은 정말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은 예.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입법, 행정, 사법부 간에 어떠한 기관도 우위에 있다라고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국회와 달리 직접 선출되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리고 전문성도 생명인데 이런 국민
국민의힘에서 직접 선출되도록 하면 법원이 국회 축소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공정한 재판, 전문성 있는 재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인 주권자인 국민이고 예.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 헌법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은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결국 입법부가 설정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말을 해야죠.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 분립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핵심적인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소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국회라고 하더라도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법원의 조직, 구성 이런 것을 규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지 예.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헌이고 그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해서 위헌성이 굉장히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쨌든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재판부의 시스템을 흔들지 않고 그 속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여기 따로 하나 만드는 거, 그 법률로 정하는 게 왜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정한 사건, 특정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재판부 구성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예. 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독립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 말하자면 전제군주 시절에 영국 왕이 그 성실재판소 내지는 코트 오브 스타즈 오브 체인버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 체인버라고 하는 것이 성실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예. 왕의 편인 사람들을 임의로 판사로 임명해가지고 거기서 정적을 숙청하거나 예. 제거하는 수단으로 오남용했었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재판부는 우리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을 15세기 영국의 전제군주 국가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법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던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제척 사유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척 사유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만약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야말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해서 재판하는데 예. 현 대법관들이 그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현 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예. 만약 그런 논리라 그러면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을 배제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론적으로 다 틀린 얘기고 예.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널A는 조만간 이 내란 재판부 입법 관련해서 위헌이 아니고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관계자도 모시고 또 그쪽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소비 쿠폰이 오늘 22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 90%만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럼 제외되는 10%는 누굴까요? 광민경 기자입니다. 22일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때와 다르게 국민 90%만 받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께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국 약 92만 7천 가구 248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수준인 건보료 22만 원 이하일 경우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은 42만 원, 4인은 51만 원 등 기준액도 공개됐습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3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재산은 많지가 않은데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좀 잘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10%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이번 달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자, 2차 소비 쿠폰 누가 받는지 알아봐야죠. 정책사회부 이다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1차 때는 다 받았어요. 근데 2차 때는 다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받는 거예요? 네, 간단히 정리하면요. 부동산 같은 보유자산이나 월급 같은 소득이 전체 상위 10%면 못 받고 나머지 90%가 받는 겁니다. 야, 90%. 어떻게 기준이 궁금한데 고액자산가를 거른다던데 고액자산가가 뭡니까? 네, 이 고액자산가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따져보는데요. 앞서 기사에서 보신 대로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1주택 보유자인 경우 공시가 기준으로 26억 7천만 원,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못 받는 겁니다. 금융소득도요.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이자를 2천만 원 이상 받았으면 소비 쿠폰 못 받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고액 자산가는 약 92만 7천 가구 248만여 명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내가 90%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네, 이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건보료를 많이 내니까 이걸로 기준을 삼은 건데요.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22만 원 넘게 낸다면 소비 쿠폰 못 받습니다. 아니 근데 맞벌이 부부처럼 건보료만 많이 내는 사람은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소득원 2명 이상인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어린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건보료를 합산해봤습니다.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3인 가구지만 기준은 4인 가구로 적용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부부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도 한참 초과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기업을 예로 들었는데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도 결국 월급쟁이인데 좀 불만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못 받는 직장인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매달 월급 받아서 대출 갚는 유리지갑인데 세금은 20-30%씩 떼가면서 소비 쿠폰 10만 원도 못 받는 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또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데 허덕이고 있다며 혜택 범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당장 확인하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건보료 얼마 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앱에서 국민 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15일 오전부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하면 됩니까? 네,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달 말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차 때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되고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셔도 됩니다.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다희 기자였습니다. 수도꼭지 틀어도 물 한 방울 안 나왔던 강릉에 드디어 비가 옵니다. 자, 기우제까지 지냈던 강릉 시민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경모 기자, 여기군요. 예, 먹구름 밀려오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정말 비가 옵니까? 네, 지금 남대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원래는 물이 차 있는 곳이었는데요. 극심한 가뭄 탓에 바닥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늦은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대 80mm입니다. 저기압의 강도나 이동 경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릉은 지난 8월 6일 22.7mm 비가 내린 이후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오는 단비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좀 많이 내려가지고 가뭄이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강릉 시민 모두 다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날아갈 것 같지요. 기분이야. 비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생활 환경이 우선 개선이 되잖아요. 현재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6%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부터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장비까지 도원됐습니다. 남대천에서 물을 끌어 홍제정 수장으로 물을 보내는 역할입니다. 이번에 비가 80mm 정도 내리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0% 정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민들은 이번에 비가 제대로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새, 온갖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리다 뺑소니 사고까지 냈는데 당시 상황이 그대로 CCTV에 담겼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차량이 뒤로 밀려나고 오토바이가 날아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과 다리를 다쳐 절뚝거립니다. 어제 오후 2시 29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번개가 좀 크게 치는 소리가 나고 이쪽으로 도망갔다면서요. 남성이 몰던 차량은 인근 편의점 근처에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장에서 태연히 우유를 마시며 돌아다니던 남성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40여 분 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을 갑자기 폭행한 겁니다. 이후 인근 빌라에서 주민과 행인도 잇따라 폭행했습니다. 40분 동안 3차례 폭행과 차량 절도, 뺑소니까지 저지른 겁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로 만취 상태.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 소식 전해드렸죠. 나흘 만에 6명 모두 붙잡았는데요. 그 사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까지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상 보안이 맥없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해경 수사관들이 침대에 앉아 있는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으며. 중국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에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화물차에 몸을 숨긴 뒤 제주항에서 출발하는 화물선을 통해 제주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주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 있었지만 끝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경은 화물차에 숨겨준 50대 운전자도 붙잡았습니다. 나오세요. 안 나오면 못 타고 들어갑니다. 해경이 집안을 수색하자 옷장 뒤에 숨어 있던 남성이 끌려 나옵니다. 밀입국한 또 다른 30대 중국인입니다. 보트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추적 나흘 만에 6명 모두 검거했습니다. 당초 6명 모두 남성으로 알려졌지만 1명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걸 넘어 별제지 없이 육지까지 나갔다는 점에서 해상경계와 항만 출입국 관리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에게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고 이재석 경사. 그 숭고한 희생이 중국 현지에도 알려지면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찬 바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부력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장.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경장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휘말려 끝내 숨졌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에도 전해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고립된 중국인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앞세우며 이 경장의 영웅적인 모습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我们的国家或者政府经济或者物质上的补偿，因为他的行为真的彰显了什么叫做英雄无国界。 중국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도 관련 소식이 연이어 올라왔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경장의 희생에 감사하다, 이 경장이야말로 영웅이라는 등 댓글을 달며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려 했던 이 경장의 숭고한 희생에 중국 전역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국산인 척 둔갑한 중국 금이 관세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미국이 중국 금에는 최고 158%의 관세를 매기다 보니 한국 금인 양 미국 시장을 노린 우회 수출이었습니다. 김대옥 기자입니다. 관세청 조사관이 상자를 뜯자 비닐에 담긴 귀금속들이 나옵니다. 업체에서 발견된 원산지 증명서엔 한국산 표기가 선명합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귀금속을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려던 금제품들입니다. 한국 세관에는 제대로 원산지 표기를 했지만 미국에 들어갈 때는 한국산으로 바꿔 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7개 업체가 이렇게 우회 수출한 금제품은 2,80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미국이 중국 금엔 최고 158%의 관세를 매기지만 한국은 10%까지만 관세를 매기는 점을 노린 겁니다.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종이백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조작해 수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 수출은 3,5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 고관세를 피해 미국을 대상으로 시도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일환이었고 앞으로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우회 수출 행위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우회 수출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태 이후 미흡한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KT. 취약한 보안 문제, 그 원인으로 초소형 기지국이 지목되는데요. 내부 관리를 제대로 못해 범죄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의 단말기. 일반 가정에서 많이 설치하는 KT의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입니다. 이 장비는 집이나 사무실처럼 전파가 약한 곳에서 신호를 더 세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있는 인터넷선에 꼽기만 하면 작은 휴대전화 기지국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KT가 운영 중인 초소형 기지국은 약 16만 대에 이릅니다. 일각에선 KT의 관리망을 벗어난 초소형 기지국이 무단 소액 결제와 개인 유심 정보 유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개조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분을 떼서 옮겼거나. 실제 KT 내부에선 장비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T 한 직원은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한 뒤 고객이 이사하거나 가게를 폐업하면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며 전문 기사가 아닌 외부 협력 직원이 수거해가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관리 지적에 대해 KT 측은 이전부터 직접 방문해 모두 수거했다며 현재 초소형 기지국 설치를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금값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벌써 한돈에 70만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 더 오르고 심지어는 작은 금 한 덩이가 집 한 채 값에 맞먹게 될 거란 믿기 어려운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투자 개념으로 겸사겸사 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국제 금 가격은 지난 9일 온스당 3,674.27달러, 우리 돈 51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상반기 금 현물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70만 원인 금 한동 가격이 84만 원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1kg 골드바입니다. 오늘 기준 1억 8,900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만한 이 1kg 금 한 덩이로 이제 집 한 채를 살 수 있게 된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골드만삭스 전망치를 적용할 경우 1kg 금 가격이 2억 2천만 원에 달해 일부 지역 신축 단독주택 가격을 넘어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값 상승 기대에 금 투자 열풍이 거셉니다. 4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는 이미 지난해 판매액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골드바 가격이 부담스러운 이들은 100g짜리 미니 골드바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물 금 투자뿐 아니라 은행권의 골드뱅킹 잔액도 올해 들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예전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둘이 먹기에 충분했는데 언제부턴가 좀 부족한 느낌 드는데요. 이제 1인 1닭을 해야 하는 걸까요? 교촌치킨이 양을 30% 가까이 줄였습니다. 근데 왜 가격은 그대로일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순살치킨 메뉴들입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메뉴 이름 앞에 뉴라는 문구가 붙었는데 가격은 이전 제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순살치킨의 조리 전 중량은 500g으로 기존 700g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제 출시된 신메뉴 10종은 처음부터 500g으로 출시됐습니다. 순살치킨의 원재료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순살치킨은 그동안 부드러운 닭다리살만을 사용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퍽퍽한 가슴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교촌치킨이 전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꼼수 인상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닭가슴살 섞고 이제 가격 중량도 내리고 하니까 가격이 그대로여도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심리적인 부담감은 아무래도 좀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 측은 배달 수수료로 힘든 점주들의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가격 인상 대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올여름 너무 뜨거워 뜸했던 모기가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니 기승입니다. 술 마시면 모기에 더 잘 물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실험으로 입증됐습니다. 홍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에 활동이 뜸했던 모기들. 기온이 내려가자 가을 모기가 기승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모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맥주를 마신 사람이 마시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모기에 물릴 가능성이 1.35배 높았습니다. 모기는 사람이 내뿜는 열과 땀 냄새,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데 술을 마시면 땀 분비가 늘고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체취를 변화시켜 모기가 더 잘 찾게 된다는 겁니다. 땀이나 아니면 뭐 호흡이나 아니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휘발성 화합물들이 있거든요. 조성이 조금 변해서 모기가 사람을 더 잘 찾게 하고. 전문가들은 모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을철이니까 막 바깥에서 술 드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가급적이 이제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쓰시면은 모기가 사람을 좀 덜 찾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술을 마신 뒤에는 샤워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정부의 SNS 차단에서 촉발된 네팔의 반정부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1명이 숨졌는데요. 시위대의 표적이 된 정치인들은 헬기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를 피해 건물로 도망친 정부 관료들을 헬기가 구출합니다. 헬기에 연결된 줄에 아찔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정치인이 딸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에 난입한 시위대가 집기를 부수고 화재를 일으키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해 네팔 전국에서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1,600명이 넘게 다쳤는데 국가 기반 시설 피해 규모는 우리 돈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시위가 시작된 이후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자 13,000여 명도 탈옥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시위로 사임한 샤르마 올리 총리를 대신해 임시정부를 이끌 지도자로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추대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의 일부 젊은 세대들이 불타는 국회의사당 등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태국 방콕의 유명 사파리에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가 사자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5분간 이어진 공격에 사육사 결국 숨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차량 앞에 선 사육사를 넘어뜨립니다. 이후 다른 사자들도 하나둘 모여들더니 무리들 사이로 혈흔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태국 방콕의 유명 사파리에서 30년 경력의 사육사가 사자떼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차를 멈추고 내린 사육사에게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고 이후 다른 사자들까지 합세해 15분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관광객들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쳤지만 사자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파리 측은 시설을 폐쇄하고 사육사가 차에서 내린 것이 안전수칙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트럭으로 한 사치품 매장 유리벽을 들이받곤 안으로 침입합니다. 재빠르게 물건을 챙기곤 차를 타고 급히 도망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시카고에서 도둑 9명 일당이 사치품 매장을 터는 모습인데 이들은 달아나면서 차 한 대를 들이받아 결국 시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9명 일당 중 7명을 붙잡고 남은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발소 벽을 뚫고 들어온 승용차에 창가에 앉은 손님이 튕겨져 나갑니다. 현지 시각 6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이발소로 돌진한 차량에 2명이 다쳤습니다. Y el carro, yo estaba de espaldas, volteé y el carro ya estaba empujándome ya, entonces como que fue.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분홍색 장난감차. 코미디 영화인가 싶지만 실제로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장난감 차를 몰고 시속 8km로 도로를 달린 건데 이런 경우도 음주 단속에 걸릴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이 앙증맞은 분홍색 장난감 차량에 겨우 탄 채 느릿느릿 도로를 달립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내리게 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 시각 5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면허도 정지돼 있었습니다. 친구 자녀의 장난감 차를 끌고 나온 것이었는데 이 차는 최고 속력이 시속 8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I got lazy. I didn't want to walk. 캐나다 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한 가운데 남성은 법정에서 이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인도에 갑자기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사람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영국 웨스트 요크셔 지방에서 1850년대에 지어진 교회의 일부분이 갑자기 무너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교회 측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길에 누워있는 새끼 라쿤의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지난달 14일 미국 켄터키주의 한 간호사가 쓰레기통에 쓰러져 있는 새끼 라쿤을 발견했습니다. 이 라쿤은 발효돼 알코올 성분이 있는 복숭아를 먹어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의 치료 덕에 살아난 라쿤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대학 연설 도중 총격으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용의자가 암살 후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1억 원 넘는 현상금까지 걸렸는데요. 애도를 표한다 했던 트럼프 대통령, 야구 경기장에서 춤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지붕 위를 내달리더니 아래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납니다. Here you see the suspect after dropping off the building. He moved around across this grassy area, around the parking lot.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청년 보수 농객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용의자 도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미 수사당국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4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경찰들도 사진 속 남성을 용의자로 인식했습니다. Maybe the CS building is just east of the library. He's wearing jeans, black shirt, black mask, long rifle. FBI는 용의자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쏜 뒤 인근 주택가로 도망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추모의 의미로 조기 개항을 지시했던 트럼프 대통령. He's an animal, total animal. What he did is disgraceful. Charlie Kirk was a great person, a great man, great in every way. 하지만 현지 시각 어제
뉴욕 양키스 경기장에 나타나 춤추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진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9.11 테러 24주년을 맞아 추모하는 날이어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VIP석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전광판에 나타나자 일부 관중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당 투톱 지도부 법사위원장 다 보이는데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뭘요? 네, 이 시끌시끌했던 특검법 수정안 이야기입니다. 이 합의를 번복하고 어제 민주당 원안대로 통과가 됐죠. 하지만 오늘도 나는 합의에 손도 댄 적 없다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민주당사 앞을 가봤습니다. 정원진 개 돼지로 보이니까 내란당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다고요. 저희가 어떻게 싸웠는데요? 김병기는 그냥 욕바지야. 정청래가 원인이고. 진짜 몸통을 찾는 추리가 난무하네요. 네, 졸지에 독박 쓸 위기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요.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했죠. 하지만 당사자들 펄쩍 뛰었는데요. 정청래 대표, 지도부 뜻과 너무 달라서 당황했다며 발뺌고요. 전현희 최고위원도 특검법에 공개 반대 인증했습니다. 법사위와 소통했다고 하니까 추미애 법사위원 정도 나섰나 보죠? 네, 알리바이까지 제시하던데요. 여야 원내대표 만날 때 법사위는 회의 중이어서 합의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다고요. 법사위 사전 동의 논란 꺼낸 건 유감이라면서 뒤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도 아니다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몰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야, 이 강성층 공격이 무섭군요. 네, 대통령까지 비난하니 이 위력이 정말 대단하죠. 친명 강성인 최민희 의원도 당사 앞을 지나가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 커지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몸살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건이죠. 그 특검법 합의하기로 정면 충돌했던 여당 툭톱. 좀 어색했나요? 네, 오늘 아침 마침 또 최고위 회의에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바로 옆자리였지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어색함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기자회견도 A 학점이었습니다. 양측은 갈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좀 섭섭해했죠. 네, 그랬을 것 같죠. 이 김 원내대표 어제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합의 전에 분명 알렸는데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처럼 말했다고요. 이 정청래 대표 오늘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불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어제 정 대표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마침 선약이 있어서 불발됐다고 합니다. 내부 힘겨루기에 소모적인 힘 낭비 말고 잘 조율해서 민생 성과도 내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밤부터 전국에 빗줄기가 거세지고요. 강릉에도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전북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강릉이 포함된 영동 남부에도 최대 80mm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에 머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